조국 정말 잘 나왔다. 제발 좀 여러분 조국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 아시아투데이 오늘 일면 탑과 사설 들어가는데 이게 여기서 제가 또 하나 프레임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프레임들이 자 총선을 58일 앞두고 어떻게 프레임이 짜여지느냐. 프레임이 짜여지는 거에 따라서 선거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이미 결정됩니다. 아시겠습니까? 7대3. 프레임으로 이미 7대3, 7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프레임이 짜여지고 나면 아무리 훌륭한 인물을 내세워도 지역구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프레임이 중요한데 다행히 오늘 여러분에게 이 또 프레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아시아투데이 일면 탑에 운동권 청산론 대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또 오늘 말씀해 주셨네요. 여기에 이게 지금 프레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프레임이 어떻게 잘 들으세요. 요것도 한 번도 설명을 아마 못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방송 보시고 뭐 종편 보시고 해도 이거 못 들은 얘기를 오늘 또 한번 또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프레임입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 일면 탑은 프레임을 이렇게만 얘기했는데요. 운동권 청산론 대 정권 심판론 총선 2달 앞 하면서 자 50여일 58일이니까 앞두고 국민의힘은 운동권 청산론을 제1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각각 내걸고 촌성 승리를 위한 총력전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야 모두 총선 결과에 운명이 걸렸으니까 차기 대선의 운명도 갈릴 수 있는 만큼 어느 쪽도 이 프레임에서 물러설 곳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요 프레임을 운동권 청산론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하고 야권의 86세대 정치인 퇴출 요걸 목표로 주요 지역마다 저격수를 배치해 공천 퍼즐 맞추기에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요 프레임이 어떻게 지금 혼재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면 탑에 자 양당의 대변인도 계속 요 프레임을 강화시키려고 논평 나오는 것보다 한쪽은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 여기 국민의힘 국민의힘 대변인 또 민주당 대변인도 이번 총선은 정권의 오만과 독선 무능 더군다나 검찰 독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냥 여기서 결론입니다. 지금 조국이 떴잖아요. 조국이 신당을 창당합니다. 왜 창당하냐? 조국은요 진짜 정통운동권은 나야.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어디 기어 들어가서 어디 비례대표나 받고 이렇게 안 해요. 예? 조국 옆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 리셋 코리아 행동 여기 몰려 있는 애들 여기 좌파 애들 다 몰려 있습니다. 진짜 두뇌가 똑똑하네. 최고의 기획자들 전략가들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누군지 제가 알거든요. 대단합니다. 저하고 자 논쟁에 붙잖아요. 저하고 사상투쟁 노선 논쟁에 붙잖아요. 예전에도 붙었으니까 붙잖아요. 제가 져요. 제가 지지 않는다니까 웬만하면 노선 논쟁에서 진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주사파하고 논쟁해서 운동권이었을 당시에 한 번도 주사파의 논쟁에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사파가 아닌 이 PD 내부의 논쟁에선 제가 논쟁하면 져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이 조국 옆에 있는 자들. 얘들 아직도 있어요. 80년대 학번 애들. 얘네들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떴는데 그래서 제가 말한 건 조국이 첫째 자 운동권 청산대 지금 이 일면 탑에 들어왔죠. 운동권 청산대 정권 심판론 여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뜨면서 자 운동권 청산대 정권 심판론으로 자 어느 정도는 프레임이 지금 이게 한 30%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 5대 운동권 청산론 30% 후반대 요 정도 5대3 요 정도인데 여기에 기존에 정권 지원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대 정권 지원 요거 프레임이 원래 있었잖아요. 이 프레임이 바뀐 겁니다. 운동권 심판대 정권 심판으로. 그런데 여기에 조국이 뜹니다. 뜨면서 바로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이제는 문재인 정권의 지금 불법 수사와 조국의 내로남불 있죠. 운동권의 내로남불. 이게 겹쳐지면서 운동권 심판이 더 강화될 겁니다. 여러분. 조국 때문에 더 강화되고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조국의 내로남불이 여기 얹혀지고 또 문재인 정권의 지금 비정상, 온갖 불법적인 적폐 국정농단 이것도 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재명 대 윤석열에서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있는 거죠. 있으면서 이재명 대 한동훈. 다시 이재명 대 이제 한동훈, 그러니까 이재명 대 한동훈에서 이제 이재명, 조국, 문재인 3중 인물로 복합되고 여기는 한동훈과 윤석열로 되고 이렇게 짬뽕 복합 전선으로 이제 전선이 구축돼 나간 프레임이 더 짜여질 겁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우리는 뭐예요? 우파는 그냥 한동훈으로 지금 대별되는 거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얹혀 있는 겁니다. 이쪽은 뭐예요? 오히려 프레임이 더 강화되고 고착되는 운동권 청산론과 거기다 또 문재인의 재심판 이거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총선 프레임이 이걸 뭐냐면 꽃길 프레임, 총선 구도가 꽃단지 프레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파 입장에서는. 그래서 센슈는 지석규는 조국 정말 잘 나왔다. 제발 좀 여러분 조국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디 들어가서 댓글에서 조국 신당 저는 지지해요. 너무 조국 잘 나왔다. 조국 멋져요. 조국 전 장관님 저는 조민은 잘 있나요? 조민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이런 댓글을 쓰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예? 여기서 조국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악재 중에 악재. 중도층, 무당층, MZ세대들이 이반될 겁니다. 그러면 부모 세대는 지금 고등학생들을 두고 있고 또 막 대학을 보낸 부모 세대들도 엄마들도 이반될 겁니다. 대치동 특권 이게 교육에 애들 교육에 지금 눈에 이번에 의대가 또 증원되잖아요. 의대 보내는 엄마들도 다 이반될 겁니다. 다 민주당에서 떠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민 너무 예뻐요. 멋져요. 저 슈퍼챗 쏠 거예요. 아셨습니까? 조국 전 장관님 환영합니다. 조국으로 뭉칩시다. 이렇게 댓글을 쓰라고요. 여러분 아셨죠?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일면 탑에다가 사설도 또 똑같아요. 사설도 정당 난립 속 공천 기준만이라도 엄격해야 이 사설도 여러분 이게 아시아투데이 사설인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자 이제 4월 총선 자 58일 앞두고 제3지대 신당이 개혁신당도 창당되고 정치권이 분주한데 여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 비례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비례대표도 난립하면서 정당이 난립하면서 투표용지만 1m에 달할 것으로 전망까지 나온다. 이거 계속 이렇게 1m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야 돼요. 우선 투표용지가 1m가 넘어야 부정선거도 혹시 우려하시는 분들도 일일이 이 수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좋고요.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하고 지금 다 통합을 했잖아요. 여기에 6, 7명의 10월 합당을 이들이 10일 합당을 선언하고 6, 7명의 의원을 확보해 기호 3번을 받겠다고 했는데 뜻대로 될지는 미주수다. 미주수인데 저는 미주수가 아니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 이재명이 그러니까 친문재인, 친문 아마 숙청에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게 이낙연 제3지대 쪽으로 갈 게 확실해서 제가 볼 땐 기호 3번은 이 제3지대 얘네 통합한 빅텐트로 갈 겁니다. 이게 사실상 와해되는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이게 닝게루를 꽂아줄 것 같아요. 문재인 세력이 결국 숙청당하면서 현역 의원들이 이게 이낙연과 이준석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와해될 수도 있는 이게 바로 어떻게 되느냐? 닝게루 꽂고 제3 이 빅텐트를 살려줄 것 같은 제가 우려가 드는 겁니다. 갈 겁니다. 여기 사설에서 또 정당 난립이 크다고 하는데 이 비례정당 난립 21대 국회에서 보듯 이게 자질 없는 인물들이 다시 또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맹점 아니냐 이런데 이거 자질 없는 게 아니고요. 전투 요원들 좌파 쪽에서 전투 요원 중에 투사들을 적극적으로 22대 총선에 넣어서 대선을 앞두고 22대 총선이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21대보다 더 크게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 비해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더 격화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돗자리 까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22대 총선, 22대 국회 어떻게 될 건가? 거기에 이렇게 사설에서 얘기하듯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는 내로남불, 도덕성 이런 사람들, 이런 거 자질 없는 사람들 들어올까 사설은 걱정하고 있는데, 근데 이자들이 전투 요원 중에 투사 활동가들이거든요. 그러니 얘네들을 안 넣겠습니까? 당연히 넣지. 그러니까 사설의 우려는 우려한 바대로 그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설에서는 이미 이 등록자 상당수가 각종 법규 위반자인데 공천이라도 잘해 지탄받는 인물의 국회 입성을 막는 게 과제다라고 사설은 우려하고 있지만 이거 중요하지 않다. 좌파는요. 좌파의 기준은 법치가 아닙니다. 법 위의 이념적 명분입니다. 이게 바로 좌파의 공천 기준입니다. 뭐라고? 법 위의 이념적 기준. 그런데 하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무당층이 지켜보니까 그러니까 법적 기준을 대충 만드는 거예요. 법의 기준을.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이재명한테 맞는 법 기준을 이 공천 탈락 기준을 만들었다 바꿨다 자꾸 그러잖아요. 진정한 법치주의 법의 기준이 아니라 이념적 명분, 이념적 기준, 투쟁의 기준. 이게 진정한 좌파 조직이 바로 공천의 기준이다. 따라서 아시아투데이 사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이 범법자들의 국회 입성을 막는 게 과제다. 잘 안 될 거다. 이상 여러분들에게 아시아투데이 일면 탑과 사설 말씀드렸습니다.